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류현 프로입니다. 저는 AI 사업기획 그룹에서 금융권의 RPA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 SDS가 직접 만든 RPA 솔루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RPA 상품명이 브리티 RPA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저희 RPA를 선택해 주신 고객사를 업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브리티 RPA 2.0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 본사의 지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티 RP의 고객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금융권 고객께서 삼성 SDS의 RPA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OK저축은행, BGB캐피탈, OK신용정보, 수협중앙회 등 작년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OK금융그룹은 수신, 기업금융, 모기지 등으로 2차 확산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BGB캐피탈은 어텐디드 봇을 추가로 검토 중이십니다.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OK금융 및 예금보험공사는 국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저희 RPA로 전환하셨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시다가 BT RPA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공금융 분야의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도 브리티 RPA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외에 공공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객사 목록 중에 작년에 진행된 수협중앙회의 공제 업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중앙회는 ICT 전략실에서 주관하여 2020년에 RPA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공제 업무를 비롯하여 판매, IT, 홍보, 자산관리 등 여러 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중 공제 관련 업무는 보험 사기 혐자 관리, 홈뱅킹 수납 관리, 손해사정업체 수수료 지급 등 5개 업무입니다.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자 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혐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가지고 있는 증권번호를 가지고 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그 관련된 파일들을 압축하여 이메일로 전송하는 업무였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둘째, 펀뱅킹 수납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험 시스템의 공제료 계약대출 지급 취소 3가지 거래에 대해서 고계자로 매일 입금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3명의 담당자가 매일 작업하는 업무로서 보험 시스템의 화면에 고계자로 데이터 유무를 판단하여 데이터가 없을 때만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가 직접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RPA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RPA 구축 시 필요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첫째, 금융권의 외부망 과제 중에 대법원 나해 사건 조회 업무 구현 시 공인증서와 캡처 해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둘째, 삼성의 AI 연구 인력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같은 해에 탑10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솔루션 본사가 국내에 있어 금융권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금융권의 구축 경험이 많은 파트너사가 30개 이상 있으며 특히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정보, 공제회 등 세부 업종별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RPA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제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SDS는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둘째, 봇을 관리하는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한 대에 봇이 여러 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 오케스트레이터에는 대시보드가 있어 봇의 실행 내역 등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과제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합니다. 셋째,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봇이 있습니다. 봇은 서버형 봇과 어텐디드 봇으로 나누어져 있고 뒤쪽 장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3가지 구성을 어떤 사양에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 툴인 디자이너는 운영자의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설치합니다. i7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운영팀의 규모에 맞게 구매하십니다. 둘째, 본 역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에 설치합니다.
과제 수가 늘어나면 봇 PC의 수량이 늘어나게 되고 물리적인 공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20대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된다면 VDI로 올려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두 대의 서버에 와스와 DB를 설치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불가피한 경우 한 대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다만 CPU와 메모리 저장 용량의 합산 용량은 꼭 지키도록 권장드립니다. OX는 리눅스입니다. 와스는 보통 톰캣, DB는 마리아DB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라이선스를 금융권에 구축할 경우 망 분리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망,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내부망 개발계와 외부망 개발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케스트레이터 한 대, 보통 한 대, 디자이너 한 대씩 풀셋을 구현하면 좋지만 예산에 따라 디자이너 하나만 놓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계는 망별로 2대 이상의 봇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각각 봇 한 대씩은 만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용으로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1차 프로젝트 이후 팀별로 RPA를 확산하실 경우 내부망의 과제가 집중 늘어나게 됩니다. 내부망 쪽의 봇을 추가 구매하게 되십니다. 또한 중감원의 보안 지침에 따른 사용자별 권한 분리를 하실 경우 봇이 추가 필요합니다. 이때 오케스트레이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봇이 수백 대로 늘어나더라도 단일망에서 오케스트레이터는 한 대면 충분합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동시 사용자 수 400명을 기준으로 응답 시간이 최대 1.9초입니다. 따라서 내부망의 봇을 많이 운영하시더라도 오케스트레이터는 한 대만 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PA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RPA는 과제 발굴, 개발, 관리, 실행 단계 4개 분야로 기능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굴 단계에서는 시스템 레코더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가 주요 기능입니다. 투입된 개발자가 금융회사의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분석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고 과제 발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를 통해 코드 없는 개발을 지원합니다. 관리 기능으로 다양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용 봇과 어텐디드 봇으로 과제 실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시스템 레코드와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현업 담당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때 시스템 레코더를 활용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점 등 현업 담당자는 시스템 레코더를 설치하고 업무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 개발팀에 전송합니다. 개발팀은 해당 파일을 디자이너에서 과제 파일로 변환하여 기초적인 설계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PC에 로그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사용자는 평소와 같이 PC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에이전트는 사용자 PC상의 이벤트를 로그로 저장합니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로그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서버에 저장됩니다. RPA 서버는 수집된 로그들로부터 중복된 시퀀스 패턴을 추출하고 연관성이 높은 패턴들끼리 그룹화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각의 그룹들이 발굴 업무가 됩니다. 각 발굴 업무는 프로세스 마이닝 업무에 입력되고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모델로서 변환됩니다. 해당 모델로부터 RPA 파일을 추출하고 수정 작업을 거치면 과제가 완성됩니다. 디자이너는 RPA 개발 툴입니다. 궁극적으로 코드 없이 과제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런데 코딩을 없애려면 이미 기능이 내재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솔루션 본사에서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같은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코드로 짜던 항목 중에 날짜, 이메일, 어레이 등 포맷을 제공하여 변수처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테넌트, 프로세스 관리, 본 매니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큰 대기업에서는 사업부나 팀별로
독립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브리티 RPA는 사업부나 팀 그룹을 테넌트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마치 2대 이상의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기능에는 자동화 시나리오 배포 및 실행 관리, 프로젝트 수명 관리 등이 있으며 본 매니저에서 실시간 봇 모니터링 등을 제공합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X509 인증서 기반의 인증 등을 제공합니다. 봇은 서버형 봇과 어텐디드 봇이 있습니다. 서버형 봇은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하여 예약된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어텐디드 봇은 오케스트레이터 없이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가격대가 낮아 1인 1봇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A는 챗봇과 OCR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챗봇과 연계할 경우 공통과제를 만들어 기업의 사내 메신저를 통해 RPA 과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전 지점에서 늘 일어나는 금융거래 실적 조회 등을 과제로 만든다면 챗봇을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OCR의 확장은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렉트 기반의 클라이언트 OCR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인식률이 필요할 경우 OCR 엔진을 유상으로 구매하여 연결할 수 있는데 에비사의 OCR과 삼성 SDS의 AICR이 연계 가능합니다. 이 중 삼성 SDS가 직접 개발한 OCR 솔루션인 AICR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엔진으로서 경남은행, 우리은행, BGB 캐피탈에서 사용 중이며 팩스나 사진으로 전송된 서식 문서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 법원 판결문, 진단서 등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솔루션 본사의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서울의 2호선 잠실역 부근에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삼성 SDS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 기술 지원은 RPA 구축사에서 담당합니다. 구축사에서 VOC 접수 및 처리, 또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해결 가능한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만약 오류에 대한 패치 개발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솔루션 본사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하지만 RPA 구축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삼성 SDS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문의나 기술 지원 요청을 저희 헬프데스크로 해주신다면 즉시 지원하며, 간단한 문의는 저희가 즉시 대응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발팀에 넘겨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는 국내의 금융사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의 내재화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과 실습 교육입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 기본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습 교육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잠실 본사에서 전문적인 강사와 실습 환경이 갖춰진 강의장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화상회의 형태로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버전 출시 구축 파트너와 고객사를 초청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3일간 현장에서 개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은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교육 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초적인 온라인 교육을 유튜브에 전부 올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으실 수 있고요. 첫째, 석세스 스토리 코너에서는 현재 브리티 RPA를 사용 중인 고객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둘째, 케이스 스터디 코너에서는 SDS 스태프사인 인사, 법무, 재무, 구매팀에서 만든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태프사는 IT 전공자가 아닌 직원들로서 RPA 교육을 받고 직접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권 고객들도 RPA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업무를 과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아카데미에서는 RPA 사용 방법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 등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자세히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코너에 보시면 현재까지 진행된
웨비나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방법론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겁니다. 또 큰 회사들도 방법론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삼성 SDS는 많은 구축 경험을 통해 RPA 구축 방법론을 정립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착수, 적용성, 평가 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프로젝트 종료까지 각 단계별로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선출물과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브리티 RPA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어떤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사 방문하면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저희는 연간 사용료 방식도 있고 연구 라이선스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라이선스 방식은 특정 솔루션 버전을 지정하여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5년 TCO를 계산해 보시면 연간 사용료 방식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다만 특정 버전밖에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 업그레이드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간 사용료 방식은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모든 종류의 라이센스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Q&A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웨비나 종료 이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